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누군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니까요.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정확하게 255일 만에 조 전 장관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많은 이들이 주목해서 지켜봤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출석을 했을 때는 비공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모습을 볼 수 없었다가 오늘은 재판에 나오면서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사람들이 취재진이라든지 찬반 집회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좀 정장을 입고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본인의 이제 입장을 짧게 밝히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요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왜곡, 과장, 사실, 법리 따라서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지치지 않고 잘 싸우겠다. 뭔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 또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했습니다. 예. 오늘 조국 전 장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손수 운전을 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코로나19 영향이겠죠. 역시 조 전 장관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12개. 그러니까 오늘, 저 취재진 보세요. 상당했네요. 예. 근데 이제 12개 혐의 가운데 오늘의 재판은 그겁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유재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이 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그 유재수라는 사람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키고 중단시킨 거 아니냐.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오늘의 첫 재판이 있었다는 거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픽으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아까 조 전 장관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법원의 진실을 밝히는 거지 지금 누구랑 싸운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그러면 검찰입니까? 법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법학 교수 입에서 싸운다는 표현이 나왔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네요.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법조인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정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그리고 그렇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는 검찰과 싸우겠다 이렇게 그 투쟁의 대상을 검찰로 일단 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최고 학부 이 서울대 법대의 로스쿨의 교수이시고 또 예. 전직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이시고 또 청와대에서 본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까지 했던 분이 예. 지금 와서 어떤 국민에 대해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와 같은 그 반응이 진실된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조국 장관 일가의 사실 왜곡과 과장을 사실과 법리에 따라 오히려 반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 공방이 사실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난 4월 총선이 없었다고 하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텐데 재판부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뒤로 많이 미룬 결과 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빨리 신속히 진행을 해서 이 논란 빨리 좀 일거에 해소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우리 조국 전 장관 지난 모습하고 한번 잠깐 좀 비교해 보시죠.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조 전 장관이 모처럼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해 9월과 오늘 법정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때의 모습,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지난해 9월과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시간에 좀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도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종대 팀장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법정에서 싸우겠다 이건 네.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입증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일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 예. 같이 그때 유재수 감찰할 때 당시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솔 지휘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고 그다음 예.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오후부터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조국 전 법무장관이 한 얘기하고 완전 다르게 얘기를 그 했습니다. 부분은 저희가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예, 당장 제가 하고. 보기에는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검찰과 싸우기 전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의 말과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데 아이고야. 그분들하고 이미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김상희 평론가.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나와서 마치 검찰과 싸우겠다, 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가 아니라 검찰과 싸우겠다 이런 거는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조용히 국민들이 지켜보는 건데 이거를 검찰과 싸우겠다면서 이걸 정치 투쟁화시키고 아하. 정치 갈등화시키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만약에 노렸다면 그거는 국민들을 싸움에 참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히 좋지 않고요. 또 언론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 얘기는 좀 잠시 예. 또 저희가 짚어볼 거고요. 예. 받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예. 글쎄요, 그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 이 정도 하면 됐지. 기자분들에게 굳이 누구 받아 쓴다 이런 표현을 굳이 이것도 역시 정치 투쟁적인 그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법학 교수답게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전직 장관답게 그냥 자기 마지막엔 말을 잘 하셨어요. 사실과 법리를 다투겠다. 이 말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 법원 앞에서는 김 기자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하셨지만 많은 기자들도 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시위 참가자들도 많이 모였는데요.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요. 예. 다소 격앙된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저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이제 진짜 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에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요. 서로 조국 전 장관을 두고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저렇게 격렬하게 부딪히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지난해 얼마나 대한민국이 사실 광화문, 또 서초동 이렇게 해서 집회가 열리면서 좀 혼란을 겪었는데 오늘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 앞에서도 그런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상희 평론가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라.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언론이신 하 팀장은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동안 쭉 나온 신문의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네. 단 한 번도 그 검찰에서 공소사실 내용만 그렇게 받아쓴 적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쓴 다 적 거기에 없다? 대해서 이 검찰 주장에 대해서 모두가 거기에 조국 일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다 하는 또는 변호인은 어떻게 얘기했다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저 얘기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치 공방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최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소 집회와 조국 구속 집회가 정말 작년에 격렬하게 벌어졌고 그 축소판이 오늘 지금 중앙지방법원 서관 뒷면에서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조에 이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이 사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말은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론전 내지 선전전을 통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증인신문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하는 것도 잘 보도해달라라고 하지만 좀 전에 하종대 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늘 보도된 것 보면은 이인걸 증인에 대한 증인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증언 내지 검찰의 진술과 굉장히 상반되는 것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그대로 언론에 실으면은 그건 또 본인의 얘기와 다른 걸 왜 실느냐고 또 그 언론을 탓할 것입니까? 언론을 탓하기 이전에 본인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그게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김상희 평론가, 예, 한 말씀 조국 하실래요? 장관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걱정되세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관행과 학습 효과를 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도 보면은 행위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 내지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정치권을 비롯해가지고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글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글사회. 어허.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아주 그거에 천착해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따져나가는 이런 근대 국가의 모습이 무너지고 행위자를 막 공격해서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악마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 붙이기로 진영을 나눠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일만 일어나면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배우게 되죠. 잘못된 그래서 관행을 이게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학습 효과를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의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제가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그냥 돌연 없었던 일로 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단시킨 거 아니냐, 무마시킨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해명을 해왔었죠? 사실 유재수 전 국장 비위 내용 많이 알려졌잖아요. 검찰이 탐관 오리의 전형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는데 그랬었죠. 유재수 전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인 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생각 없이 대가 없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 대수롭지 않았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본인의 지어진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재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다. 유재수 감찰 중단된 게 아니라 종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종결은 적법했습니다. 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적법한 중단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단이 아니고 이거는 종료한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썼네요. 중단이 아니라 종료한 겁니다. 내가 무슨 직권을 남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적법한 종결이었습니다라고 오늘 법정에서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진영 변호사? 예. 근데 이게 종료를 했다고 하면은 감찰이 시작되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끝이 있으려면 뭘가 있어야죠? 종결 보고서가 있어야 되죠. 보고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왜 무마라고 하죠? 종결 보고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유재수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4,900만 원 뇌물죄로 해서 기소가 됐고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소된 범죄 내용과 지금 이 특감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감찰했던 내용이 크게 다른 바가 없었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탕간오리의 전형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구속 기소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첩보 내지는 이 근거가 약하고 사적인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어떻게 법원이 내지는 검찰이 보기에 정말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어떤 뇌물 기소가 되는 사건이 단순한 사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감찰을 무마했는 것이라고 어떤 종결되는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에 하나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말씀이 맞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죄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의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 법정 구속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저와 같은 감찰이 적법하게 끝냈다는 말이 얼마나 어떤 실효성이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의문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 팀장 말씀 듣고 김상희 평론가 말씀 차례로 들을게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게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최준영 변호사가 수사를 해봤더니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뇌물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얘기가 안 되지만은 당시에 지금 이제 이거는 수사 결과지만은 원래 이제 이모 씨가 처음에 이 감찰 보고서를 만들 때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 내용 속에는 수사 결과보다 더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적어도 1억 5천에서 3억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더 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엄청난 액수의 세금, 이거를 줄여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게다가 420억 원 상당의 성장사다리 유니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렇다면 뭔가를 또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첩보 내용에는 그냥 지금 현재 수사 결과보다도 배나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프라이버시 문제냐. 만약에 진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감찰할 때 과연 똑같이 했었다면은 지금 이 사람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고 프라이버시로 넘겼을까. 저는 의문이 되는 대목이에요. 예. 자, 김상희 평론가. 법,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차별과 특혜가 없어야 된다. 차별과 특혜가 없어야죠. 말해서 당연히. 형평성과 평등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감찰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다른 공무원들에게 민정수석실에서 한 거에 비하면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발언 하나 새 나갔다고 민정에서 뭐 했습니까? 휴대폰 포렌식 가져와라 해가지고서 포렌식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강한 정도로 철저한 조사를 한 건데 그거는 그냥 언론의 발언이 새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형사 범죄적인 의혹이 분명하게 보고서에 활자화돼서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무리 짓지 않고 종료를 시켰다. 이거는 자기의 권한 범위를 저는 확실하게 넘어가고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점점 좀 궁지에 몰려가는 조국 전 장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오늘 법정에는 조국 전 장관만 나온 게 아니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도 같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저 두 분도 기소가 된 인물들이에요. 같이 이제 조 전 장관하고 셋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감찰 종료에 대한 권한은 우리처럼 비서관들 레벨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시킨 겁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죠. 또 이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재수 구명 활동을 청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을 뿐이에요. 그 이후의 결정은 그냥 조국 민정수석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겁니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조 전 장관은 뭐 검찰과 싸울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하 팀장 말씀하셨던가요? 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오늘 이인걸 이제 특감반장이 오후부터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 자기 자신은 이제 특감반장이니까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직접 보고를 한 거거든요. 조국 민정수석한테 직접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유재수 그 당시 그 부시장이 그때 이제 2017년 8월부터 이게 이제 여기서 감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까지 한 3개월 동안 도주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정도에 이게 도주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지금 이제 이 진행이 잘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잠시 홀딩에 가지. 놔둬라. 지금 그나저나 밖에서 얘기도 많은데 놔둬라 하고 다시 이제 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더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다느냐. 야, 이제는 이제, 내가 들으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이게 이제 사표를 낸다고 그러더라. 사표를 낸다고 그러니까 뭐 굳이 더 할 필요 있느냐.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지.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얘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금 다른 검찰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여기에 불려나온 증인들하고 싸워야 할 판이에요. 예. 바로 이제 이건데요. 어쨌든 이제 백원우, 박형철 두 전직 비서관들은 뭔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저런 발언이 나왔고, 오늘 이제 증인으로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피고인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김 기자, 이 증인의 입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조국 당시 수석이 감찰 무마에 개입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으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중단된 감찰에 대해서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같은 내용은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자,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인데 당시에 이제 특감반장이었고 유재수 비위 의혹을 실제로 당시에 특감반장으로 있으면서 조사했던 그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인걸이라는 이분이 무슨 오늘 증언을 할지 굉장히 이제 귀를 쫓고 세우고 이제 다들 이제 주목해서 본 거죠. 오늘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유재수 감찰은 윗선에서 무마가 됐어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비위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는데 그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목소리로 실제로 들었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유재수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 이미 특감반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근거가 약하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말씀하셨다고요?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라는 오늘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을 조금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인걸 지금 그 특감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도 피고인으로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무죄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술을 100%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무자들로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감찰을 다 해본 결과 본인들은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한마디로 지금 유재수 지금 웬만한 비위 사실을 다 확인했다 이 얘기죠. 부인과 아들이 해외 유학 갔을 때의 항공권 그리고 거기에 했던 생활비 이런 부분 이외에는 사실은 벌써 다 확인됐다는 거예요. 아까 옆에서 다 실제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인걸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입니다. 이미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는 것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윗선에서 무마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권리가 있어야, 그걸 처리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리할 권한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조국 수석에게 있었고 그 수석이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는 바로 조국이다. 이 말을 지금 법정에서 했는 거여서 예. 아마 법정에서 오늘 들었던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이인걸 증인의 어떤 얘기가 굉장히 크게 어떤 그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오늘 재판 소식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